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외교 안보 정책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회견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해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형식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개방화됐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 형식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어제는 한 해 동안 많이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내용과 형식 모두 다 더 개방화됐고요. 각본 없는 드라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은 다 각본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바야흐로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부럽지 않은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좀 올라온 것 아닌가, 저는 아주 좋게 봤습니다. 네, 다른 사회자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회도 보면서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른바 타운홀 미팅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특정 주제 질문들이 몰린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어제는 좀 골고루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네네, 분야는 한 세 분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네. 외교 안보, 민생 경제, 그리고 정치 사회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사실은 기자들은 그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자신이 묻고 싶은 것을 물었고요. 대통령은 그 답변을 다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0분 예정이 20분 길어진 거죠. 22명의 기자로부터 25개 질문을 소화했는데요. 90분간 이 10시 34분부터 거의 정확하게 12시 4분까지 이어졌고요. 지난해에는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이 진행을 맡았는데 어제는 이제 사회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목하고 답변하고 진행도 하고 심지어는 또 이제 의제나 분야를 바꾸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는 이번에는 외신에게 기회를 드리겠다 하면서 이렇게 아주 유연하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진행과 답변 모두 다 굉장히 흐름 자체는 순조로웠고 자유로웠고요. 그 미국의 타운홀 미팅 방식이 좀 다양합니다. 네. 대통령이 거실에서 기자들과 만나는 경우도 있고 복도에서 많이 또 서서 브리핑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어제 주목할 대목은 처음에 이 신년 기자회견문을 낭독할 때는 청와대 본관 계단 앞에서 했죠. 이런 시도도 이제 처음 있었던 것이고 그 이동하는 장면에서 지난 1년간의 국정 성과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또 이 김민기 씨의 봉우리 같은 노래가 깔리기도 해서 상당히 또 감성적인 측면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들을 검토해보면 말이죠. 경제라는 단어는 35차례 나왔고 성장은 29번, 혁신은 21번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 방점을 찍고 자세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요즘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대답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해 말 이 해외 순방이 다 마쳐지면서부터는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어제의 기자회견문은 이제 분량은 한 28분 정도 됐는데요. 사실은 지난 1월 2일에 신년회에서 신년사가 나왔거든요. 이때도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신년회를 열었던 것도 이례적이었고 원고지 18매 분량의 신년사에서 이미 경제, 성장, 혁신 이 세 개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제도 그대로 반복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놓겠다. 어제 주목했던 대목은 이제 가장 아팠던 1년간의 이제 국정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어떤 그 소회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고용 악화 부분이 가장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올해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은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할지도 관심을 모았었는데 정부의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동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재계에서 요구했던 이제 속도 조절론 이것은 일부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하겠다. 하지만 이제 주목해볼 대목은 경제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소득주도 성장도 유지하되 다만 혁신 성장이 더 앞에 배치된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그럼 이것은 재벌 개혁도 물 건너가고 이게 탈개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에 대해서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어떤 정부보다도 노동계의 처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다. 이것을 노동계도 조금 인정을 하고 개방적인 마음으로 받아달라. 그리고 이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의 중재는요. 결국은 기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를 망라해서 중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방점은 사회적 대타협에 찍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계든 노동계든 혹은 이제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 일반이든 일부 양보 없이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경제 정책 기조를 변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네. 구조를 혁신해야 된다라는 강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제와는 다른 구조, 다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혁신적 포용 국가론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여기에 방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노동계나 재계가 이 양보,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할 것인지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직 특별감찰반은 김태우 수사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좀 민감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 두 가지인데요. 네. 이 대목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질문에서는 어쨌든 수사 결과 지켜보자. 그리고 이제 본인의 비위가 있는 비위 행위자 아니냐. 이 기존의 정부의 기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청와대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입장과도 이제 당연히 다르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다소는 따뜻한 시선을 대통령이 유지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내놨던 여기에 대한 답과 대통령의 답이 또 일맥상통합니다. 이 자신이 볼 수 있는 영역 내에서의 소신으로서는 인정하지만 그 상부의 더 넓은 부분, 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정책의 의사결정자의 그 고민은 그대로 이제 인정돼야 한다. 그래서 소신이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의 기조로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것을 너무 무겁게 이 모든 것으로 다 치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시선을 견질해서 대통령이 낼 수 있는 답으로는 적절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또 야권의 반론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신임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국정홍보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권원 유착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언론사에서 사표를 낸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청와대로 간다면 결국은 이 피를 꺾고 이 권력에 유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쭉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서 이 질문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대통령의 이 대목에 있어서의 자신감은 과거처럼 권한유착이 된 권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정한 언론이 청와대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하는 취지인데요. 정말 정부의 기조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면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관행으로 본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또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이 과도적인 이 현상인데 대통령의 답변이 지켜지기를 기대할 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언론계와 야당의 이제 어떤 반론과 비판은 청와대가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